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성당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자, 지난번에 거기 협회부터 했나요? 거기부터. 자, 그러면은 행정처분 벌칙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려워서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암기를 하실 게 많아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분류는 다 하셔야 되니까 자 보시죠. 일단 그 지도 감독하고 행정처분 여기서 보시면 일단 지도 감독은 이제 그 맞춰서 대답하시면 돼요. 일단 감독 관청이 누구냐? 감독 관청 부분에서 감독 관청에서 주의하실 건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요거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 등 그러는데 여기 분사무소 관할 있죠.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감독권이 있다 없다? 네, 지도 감독권이 있다라는 게 일단 특징이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분사무소 관할청의 지도 감독권은 어디에만 분사무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대상자 그럴 때 감독 대상자에서 기억하실 건 무등록자도 뭐다?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아셨죠? 요거 일단 각각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도 감독의 방법 감독의 방법이 몇 개 있냐면 2개 있거든요. 2가지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그래서 행정명령이라는 거하고 행정조사까지 그죠? 지도 감독의 방법이 몇 개다? 2개다. 2가지라는 말은 행정조사가 공무원이 사무소에 출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이 꼭 사무소에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행정명령이라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방법이 소속 공무원이 꼭 사무소에 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행정조사다 그럴 때 그럼 공무원이 사무소에 출입하겠죠. 그죠? 공무원이 사무소에 출입을 하게 되는데 정표를 지니고 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표가 몇 개다? 슉슉 2개입니다. 제가 슉슉 그랬죠. 그게 첫 번째 한 개 꺼내고 두 번째 꺼내고 주는 건 아니죠. 집어넣는 소리입니다. 그게 2번입니다. 슉슉 한 개가 아니고 농담 같지만 있잖아요. 시험에 그래 나와요. 공무원증만 내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증만 내 보이는 게 아니고 뭐까지 조사 검사 증명서까지 하나 더 있어요. 2개가. 그래서 이 공무원증하고 조사 검사 증명서까지 해가지고 몇 개라고? 예, 2개입니다. 증명서를 내 보여라 이렇게요. 그리고 가끔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위반했을 때 제재가 달라요. 자, 위반했을 때 제재 그러니까 기업 공인중개사는 뭘? 업무 정지입니다. 그럼 이게 감독상 명령이죠. 명자 보니까 생각나는 과태료가 얼마였어요? 그렇죠. 500만 원 그죠? 5번 운명 그랬죠.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가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그런데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을 그죠 구분하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행정처분이 나오니까 기억해야 되겠다. 이 차이점에 관한 문제인데 지도감독은 자 기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감독권이 있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등입니다. 이게 그죠? 감독권자거든요. 그러면 개공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항상 쓰는데 노란색으로 이 감독권은 개공에 대한 감독권은 국장 등이거든요. 그런데 기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권은 있죠. 행정처분권은 누구한테 있다?
오로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즉 등록관청에게만 있다. 이게 지도감독하고 행정처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에 나오는 예가 이거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고 OX.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까지는 맞아요. 그죠? 근데 그 위반 사유를 적발한 경우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건 X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구분 잘 하시는 게 이게 이제 일단 포인트. 그래서 개공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지만 국장이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관청의 전속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제가 행정처분 있잖아요. 요걸 딱 적으면서 행정처분 딱 적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속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행정관청의 전속 고유 권한이다. 이거. 그리고 이러한 행정처분을 종류가 그죠? 크게 몇 개 있었죠? 크게 두 개 있었죠. 뭐하고? 취소처분하고 정지처분하고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취소는 종류가 다시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어요. 그죠? 등록 취소가 있고 자격 취소가 있고 지정 취소가 있고 정지는 다시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취소와 정지고 세분화시키면 몇 개?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소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절차입니까? 사후 절차입니까? 사전, 그죠? 사전 절차를 둡니다. 그게 뭐냐 하면 취소에 대해서는 뭘 거치고, 그죠? 청문을 거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정지에 대해서는 뭘 거친다? 의견 제출에 기회를 부여하라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이제 구분하실 게 청문의 대상은 행정처분이냐 취소처분이냐. 그죠? 앞에 취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틀린 거 아시겠죠? 네. 청문의 대상은 취소처분이라고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청문의 대상이 취소처분이라고 개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또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 그죠? 개별 조항에. 묶어서가 아니고. 원래는 이게 각각 그죠? 공인중개사법에도 청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게 98년? 이게 법이 통합되면서 행정절차법으로 그 처분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절차들이 통합이 됐어요. 개별 그 법에 규정되어 있던 이 청문과 관련된 그 절차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상에서 통합을 시켰어요. 다. 아셨죠?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보면 청문과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절차 있죠? 절차에 관한 내용은 어디 있다고? 행정절차법에 있어요. 청문의 대상이 뭐냐는 건 공인중개사법에 있고 청문의 대상이 취소처분이라는 내용은 어디 있다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절차는요. 여러분 배운 적 있습니까? 수업 들을 때. 그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없다는 말은 그런 거 없다는 거야. 공인중개사법에는 청문의 대상이 취소처분이다 라고만 돼 있지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청문을 실시하느냐 이런 증거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들은 적이 있냐 없냐 생각하면 돼요. 일단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 아셨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사전이니까 이것도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있잖아요. 사전이라는 게 몇 개,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점이 사후가 기본적인 원칙이야. 봐봐요. 사전 딱 붙는 게 3개 있거든요. 지금 사전 절차죠. 그러니까 취소한 경우에요. 하고자 하는 경우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사전이 붙는 게 사전 신고가 하나 있어요. 뭐 그죠? 휴업한 경우 아니고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운영 규정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에 공제 규정이 있죠?
공제 규정 딱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 때 핵심이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책임 준비금이에요. 여러분은 공제 사업 딱 그러면 기억날 게 공제 사업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공제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가 뭡니까? 공제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공제 규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공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핵심은 공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맞죠, 그죠?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배상금을 지급한다, 보증금을 지급하는 거죠. 공제금을 지급하려면 돈을 적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책임 준비금이에요. 그러면 책임 준비금은 얼마를 적립해야 되느냐? 전체 협회가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복지 사업도 있고 여기 그 부대 사업도 있겠죠. 그 수입에 대해서 적립하는 게 아니고 공제료로 받는 거죠. 공제료. 공제료 수입액이에요. 총 수입액이에요. 예, 공제료 수입액이에요. 공제료 수입액의 10%를 적립하거든요. 그 10%는 뭘로만 써야 돼? 책임 준비금, 즉 손해배상 그죠? 예, 내 용도로만 줘야 돼. 그런데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전용 아셨죠? 전용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도 승인을 받아야 돼. 누구의 승인이겠어요?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도 승인도 사전 승인이에요, 사후 승인이에요. 사전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이 들어가는 게 딱 시점이 한 경우가 아니라 하고자라고 나와야 되는 게 딱 3개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법 통틀어 가지고 시점에 문제가 되는 게 시험에. 그러니까 사전 절차 있죠, 이게. 그다음에 사전 신고 있죠. 그다음에 사전 승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 규정, 공제 규정, 책임 준비금 전용까지 아셨죠? 그 3가지밖에 없어요. 들었죠? 그럼 이거 말고는 다 뭐라 해야 돼? 한 경우에 이렇게 돼야 돼. 아셨죠? 고용 신고도 고용 한 경우입니까?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까? 금방 이야기하고 있구만. 사후라고. 그죠? 안 듣는 게야, 그러니까. 그죠?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한 경우죠. 그리고 제가 고용인 신고는 그 사후 신고라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고용인 신고에서 신고의 의미는 하나 있어요. 보통의 공인중개사법에 신고 안 하면 제재가 뭘까요? 신고는 굉장히 경미한 거예요. 공인중개사 봐봐. 제재가 있잖아요. 이 강도만 따져보면 제일 약한 게 100가예요. 이거보다 센 게 뭐겠어요? 500가예요. 이거보다 센 게 뭐겠어요? 업무 정지예요. 이거보다 센 게 등록 취소예요. 등록 취소도 상치가 있고 뭐라고 있고 절차가 있고 봐. 이렇게 되잖아, 순수가. 그러면 제가 머릿속에서 힌트가 나와야지. 제일 경미한 위반이야 그랬잖아. 그럼 경미하니까 뭐겠어? 제재할 수 있는 건 제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니까 한다했으니까. 그거밖에 없게 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고용인 신고는요. 이거라고. 유일하게. 그래서 강조를 했었거든. 다른 기본적인 신고는 경미한 위반이고 신고라는 게 별게 아니라 행정관청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한다라고 알려주는 절차를 우리가 신고를 해요. 근데 신고를 안 했다. 그것도 사후 신고잖아.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 그죠? 이루어진 걸 알려줄 뿐이에요. 그죠? 근데 요 고용인 신고는 어떻게 한다고? 요것만 유일하게 뭐다 안 하면 업무 정지다. 그 이유를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보통의 일반적인 신고는 의뢰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고. 근데 요거는 고용인하고는 뭐하고 관계 있죠? 의뢰인하고 연관돼 있어요. 중개행위라니까. 그래서 제재가 좀 더 세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반의 강도가 이렇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경미하다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 신고 안 한 거니까. 그죠? 요렇게 뺏가고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제가 또 한번 나온 김에 공인중개사법상 통상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그 위반에 대한 제재는 뭐랬어요? 그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그 과정상 위반에 대한 제재는 뭐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요. 상치 아니면 업무 정지예요. 지금 행정처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 공인중개사가 뭐를 위반했다 그러면 일단은 대부분은 뭐야? 업무 정지예요. 아니면 뭐라고? 상치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상치는 우리가 입에 탁 붙듯이 있잖아요. 자꾸 상치는 따로 암기를 하지 마세요. 개별 그 항목에서 딱딱딱 자꾸 하다 보면 입이 저절로 익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겸업 그랬죠? 그럼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법인이죠. 제재는 뭐라고? 상치. 이렇게 딱 입에 이딱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꾸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면 제재가 뭔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입에 붙여서 기억해야 돼. 그리고 등록을 하고 나면 뭘 해야 되죠? 등록증 받기 전에 뭘 해야 등록증을 주죠? 등록관청이 기업공인중개사가 뭘 해야 등록증을 줘? 업무 개시 전까지 개공이 해야 될 게 두 개가 있거든요. 보정 설정하고 인장 등록인데 등록증 교부하고 연관되는 게 뭐예요? 보정이에요, 보정. 원래 보정서를 받는다, 업무 보정을 설정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 이미 개공이고 업을 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해겠죠? 다만 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가지고 뭐 한다고? 보정을 설정해야 돼.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아셨죠? 예. 그래서 이 보정 설정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건 중개행위를 하게 되면 제재가 있잖아요. 그죠? 무보정, 뭐랬죠? 입에 딱 붙여야 돼. 무보정, 상치,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상치는 있잖아요. 자꾸 입에 붙이는 것들이 많아요. 사무소는 있잖아요. 사무소는 절대적 금지예요? 상대적 금지예요? 상대적이지. 그러면 이중사무소라든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잖아. 그럼 제재가 뭐겠어? 절치예요? 상치예요? 상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에 딱 붙어 있는 거야, 기억들이. 파트별로 딱 짚어보면 다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상치는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돼요. 왜? 입에 저절로 다 나중에 붙게 돼요. 그리고 업무정지는 열거가 아니라 제가 예시규정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위반하면 업무정지 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업무정지를 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줄 뿐이지, 이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에서 기본적인 위반을 하면 제재는 뭐라고? 업무정지예요. 아셨죠? 어쨌든 요렇게 여기까지는 다 보자, 그죠? 예, 그리고 등록 취소하고 보면 이 취소 정지라 할 때 행정처분은 성격이 둘로 나눠져요. 해야 되는 거하고 할 수 있는 걸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절대적 등록 취소하고 상치예요. 자, 종류가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 그랬지. 그죠? 2개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느냐라고 물은 문제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들어봐요. 등록 취소는 누구에 관한 제재죠? 등록 취소는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누구의 권한입니까? 등록관청의 권한입니다. 일단은 누가 누구에게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런 기본 과정이니까. 그러면 들어봐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에 그 등록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X요. X예요. 그죠? 왜? 그렇지. 종류가 2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라고만 했지 어떤 위반을 했는지를 말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야. 해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봐봐요. 자격 취소 있죠. 자격 취소는 누구에 관한 제재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냐고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공인중개사에 대한 이 자격 취소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있어요. 그죠? 물론 시도지사에게 그럴 때 이제 구체적 화시키면 누구예요? 그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요거 2개가 불일치할 때죠. 1차하면 당연히 뭐 시도지사 그럼 끝이니까. 그죠? 이 경우인데 얘한테 있죠. 그래서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나오면 맞아 틀려? 그건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격 취소는 절대적 취소밖에 없거든요. 항상 뭐로 끊어야 된다? 해야 한다 끊어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거래정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누구의 권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만 나와야 되죠.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항상 종결의미가 할 수 있다. 이건 해야 한다. 이건 구체적인 위반 사유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는 둘 다 그죠? 상대적 처분이죠. 그리고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중하더라도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예,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일단 기본 특징입니다. 요거. 그리고 업무정지도 역시 누구에 관한 제재죠?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누구? 등록관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딱 그러면 기억나시는군요. 그렇죠? 소공입니다. 소공에 대한 누구의 고유 권한이다? 시도지사. 시도지사 중에서 두 개가 만일에 불일치한다면, 그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공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죠? 누가?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예. 요겁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는 경우는 자격 취소 위반입니까? 자격 정지 위반입니까? 정지입니다. 자격 정지. 이거. 누가 누구에게부터 해가지고 딱 이 기본 틀 있잖아요. 이걸 기억하는 게 지금 이 과정이니까. 됐죠?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행정처분에 관한 종류, 구체적인 종류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답을 찾는 요령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험 지문에, 자,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7일 내 반납의 규정은 행정처분 종류 가운데 뭐하고 이어지죠? 그죠? 등록 취소하고 또 자격 취소, 요 두 개의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나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반납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납 규정이 없으니까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가 됐죠.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가 되면 바로 중개업에 종사해도 될까요? 됩니다. 그죠? 왜? 등록증이 사무소에 걸려 있으니까. 근데 휴업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업무를 개시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죠? 돌려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재개업 신고라고 말씀드렸고, 재개업 신고를 하게 되면 등록증은 언제 주죠? 즉시 줍니다. 반환합니까? 재교부합니까? 반환입니다. 재교부라는 의미는 신규 발급이라는 의미하고 동일시 하시면 돼요. 7일에 반납. 그 다음에 시험 지문에 보고라든지 사유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반납을 못하면 사유서를 제출하잖아요. 이 경우는 행정처분 가운데 뭐하고 이어집니까? 그죠? 자격 취소하고만 이어집니다. 자격 취소하고만. 그리고 3년이 이 취소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때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3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두죠. 3년이라는 제척 기간은 행정처분 종류 가운데 뭐하고 이어지더라? 예? 뭐하고? 업무 정지하고만 이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됐죠? 그리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특정해야 되는 경우가 4개 있거든요. 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라고 특정해야 되는 경우가, 자, 자격증을 반납합니다. 자격증 반납은 누구에게? 그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거나 못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교부를 신청하는데 누구한테 한다?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금방 보신 것처럼 자격 취소라든지 그리고 자격 정지 있죠? 자격 정지라는 이러한 행정처분 인지권은 누구한테 있다?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에게 있다. 그래서 승이 똑같다 했죠? 같은 자시라고. 자, 그죠? 그래서 딱 여기까지가 행정처분에 관한 이제 이론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종류를 묻는 사실은 이제 이런 이론적인 문제도 한 문제씩 나오긴 한데 주로 보면 종류를 물어요. 다음 중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만 묶여진 것은 이렇게. 그래서 행정처분 가운데 딱 한 개만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이해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는 근원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주거비다. 법인의 회사는 개인의 사망과 똑같죠. 그래서 그 직업이 뭐랬죠? 네? 네. 제가 주목을 지은 이유가 뭐겠어요? 해결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인의 해산, 사망, 결격 사유, 그죠? 근데 나온 김에 이 사유들은 등록을 취소해야 된단 말이죠. 그잖아요, 그죠? 근데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등록 취소가 되면 3년간 업에 종사할 수 없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원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3년간 중개업에 종사를 못해요. 이해하겠죠? 근데 이 사유로 등록에 취소가 될 거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지 취소 처분 받은 건 아니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 등록을 취소하게 되면 3년간 업에 종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유로 등록에 취소가 되면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겠습니까? 3년이 지나면 그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춘 해산이고 사망이고 결격사는 마시관계야. 그제? 이 사유는 업을 하고 있으면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등록을 취소시켰다 치고 그럼 이 사람들이 3년 뒤에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 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는 거야? 얘가 뭐야? 사망이지. 죽어비어 3년 뒤에 살아나?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은 3년이란 기간 적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봐봐요. 결격사유 맛이 갔어. 3년 뒤에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해결사로 해가지고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지만 등록 취소 처분이 되더라도 3년의 기간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해합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게 우리 법제 10조 배웠죠? 사유가 많았잖아요. 그죠? 미성년자도 있고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도 있고 맞죠? 그런 경우들이 정상으로도 즉 중개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기간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미성년자가 17살짜리가 몇 년 지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17살짜리라 했거든. 3년 지나야 된다고? 17살짜리가 19되면 끝이잖아요. 그럼 몇 년 더 지나야 돼? 2년 지나야 되지. 18살짜리가 시험이 됐어요. 몇 년 지나야 돼? 1년 반 지나면 돼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등록에 취소가 될 뿐이지. 아셨죠? 해결사. 그 다음에 양정이 부대 그랬죠? 양정이 부대 그랬는데 자 공인계사법에서 무조건 금지하는 게 4개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 그죠? 그리고 부정한 등록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변조해가지고 등록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이거 나오면 무조건 X를 털인 게 난리 났어요. 정지 기간 중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그러면 등록 취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고 했어요. 뭐겠어요? 제재는. 자격 취소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그랬으니까 대상자가 누구죠? 그냥 소공이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자격을 취소시킵니다. 근데 소공이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는 말은 누가 시킨 거야? 개공이 시켰겠죠? 개공도 등록 취소입니다. 다가 날아갑니다. 됐죠? 정지 기간 중에 소공의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시킨 놈이나 시킨 놈이 아니고 시킨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다 날아갑니다. 됐죠? 등록 취소 자격 동시에 다 이루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해결사 양정희 부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치 그럴 때요. 이거 기억하실 건데 최근 1년 내 3회 이상 그랬죠? 제가 이거 말씀드려서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해야 돼? 그렇지. 상치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그러면 그렇지. 업무 정지라고 대답하시라 했습니다. 이거. 양 보는 김에 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요 3회 이상이든 2회 이상이다 라는 말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해가지고 업무 정지 있죠? 삼진 아웃인 경우를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중요하니까 잘 헷갈리니까 업무 정지 있잖아요. 업무 정지 2번 받았어요. 그리고 과태료 1번 받았어요. 몇 번입니까? 3번 받았죠? 3번 받았는데 다시 그럼 일단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다시 그럼 일단 뭐라고? 상치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과가 오면 그대로 뭡니까? 제재는 상치죠? 근데 만일에 업이 오면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 걸렸죠? 네, 이건 절치입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1년에 3회 이상 그러면 뭐라고? 상치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절치인 경우를 뺀 경우에 3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한 번, 업무정지 2번이잖아. 그죠? 그럼 최근 1년이 2회 이상이죠. 2회 이상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해야 돼? 그죠? 업무정지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과가 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대로 업무정지예요. 근데 업이 왔어. 그죠? 절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업무정지다, 상치다라고 하는 것은 절치인 경우를 뺀 경우에 3회 이해를 말합니다. 이해하겠죠? 2번이든 3번이든 업무정지가 3번째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절치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행정처분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게 업무정지 있잖아요.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짜리, 3개월짜리, 1월짜리 종류가 쭉 있는데 최소한 업무정지 6개월짜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정상이 독감으로 결석했다. 자, 거래정보망 있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는데 정보를 공개할 때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는 거죠. 거짓된 정보를. 아셨죠?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상치 있잖아요. 상치가 1회는 뭐랬죠?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상치 2회가 되면 절치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상치 1회가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몇 번? 2회 이상은 있죠?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독점법 위반은 그냥 업무정지가 종류 다양한데 그냥 업무정지 6개월짜리라 보면 돼요. 근데 독점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에 2년에 2회 이상 위반은 뭐예요? 이거 상치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독점법 위반은 뭐라고? 기본 원칙이 뭐라고? 업무정지다. 그리고 결격 사유자가 있잖아요. 여기도 결이 있고 여기도 결이 있죠. 차이가 뭐냐면
이건 결격 사유자가 사원 임원일 때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얘기고요. 요건 결격 사유자가 고용인일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자를 고용했는데 아셨죠? 고용하면 이렇게 업무정지가 6개월이다. 이해하겠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정상이 독과점으로 결석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도 6개월짜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격정지 6월은 이중 금지다 그랬어요. 자격정지 6월은 이중은 이중 소속이나 그 다음에 이중 계약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딱 그러면 요거 이중 금지다까지요. 들었죠? 지금 실제 나중에 시험장 가실 때도 기억할 게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재산처 분류하셔야 되고 행정처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묻게 되면 이거 이 셋 중에 아셨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절차하고 업무정지 그다음에 자격정지 6개월짜리. 왜냐하면 이건 기준을 표로 물어요. 다음 중 그 위반 사유와 기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정보망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러잖아요. 거짓된 정보를 공개한 경우 돼 있고 옆에다가 3월 이렇게 돼 있어. 그건 브리치죠. 네, 이런 식으로 오류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일단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원래 청춘은 잠이 많이 와. 자, 됐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했고 그 다음에 벌칙이 나오는데 자 벌칙도요. 일단 분류만 먼저 하고 종류는 쭉쭉해서 자 48조 있죠? 그리고 49조 48조가 몇 대 몇입니까? 3대 3 49조가 1대 1 그죠? 요 둘을 우리가 벌칙하고 원래 공인중개사법에는 명칭이 뭐라 됐냐면 제목이 벌칙 되어 있어요. 이걸 행정 형벌 그럽니다. 그리고 50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양벌 규정입니다. 그리고 51조가 과태료에 관한 규정인데 이 과태료를 우리가 그 성격상 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는 질서벌, 징계벌, 집행벌 중에 질서벌에 해당됩니다. 행정 질서벌입니다. 이렇게 일단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묶어서 뭘 한다고요? 예, 행정벌 그래요. 그리고 요걸 갖다가 이걸 병과라는 말이 뭐냐면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병과. 근데 형벌하고 질서벌을 병과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까 제가 뭐 위반의 강도를 얘기할 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 취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한 처분과 형벌은 병과할 수 있다 없다. 행정처분은 병과가 돼요. 근데 행정 형벌과 질서벌은 지금 딱 보니까 같은 뿌리에 있죠. 행정벌이죠, 둘 다. 예, 어쨌든 공인이 원래 이걸 병과할 수 있냐 없냐가 판례가 서로 다른 재판하고 헌법재판소 판례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병과하는 경우가 공인중개사법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3대 3이면서 1대 1일 수는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병과가 안 된다는 분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종류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 과태료도 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는 지금 보신 것처럼 법 제51조 종류가 그죠? 그러니까 법률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대상이 뭐가 되는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보면 과태료의 그 부과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라도 있잖아요. 5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 이하거든요. 이하. 이 범위 안에서 부과하면 돼요. 그래서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로 구체적으로 규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 있다고? 대통령령에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과태료의 그 부과 징수자가 나오는데 이게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 규제법에 보면 거기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일단 분류를 기본적인 특징하고 딱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과태료 처분은 기본적으로는 행정처분처럼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개공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누가 하겠어요? 개공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요, 시도지사가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협회라든지 거래정보사업자 있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권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분류는 하시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종류가 포인트입니다. 종류가 3대3 이게 딱 간단하게 정리를 적어보면 사실은 여기서 기억할 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1대1을 기억해야 되고, 과태료 중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3대3이 뭐냐면 근무부 그랬는데, 금지행위 가운데 관직상투라고 기억하십니까? 관직상투 해가지고 금지행위 있었죠. 요거 4개. 그리고 무등록자는 무조건 뭐요? 3대3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등록 기억하시죠? 아까 저기 여기 해결사 양정이 부대할 때 이게 뭐요? 3대3이죠. 예.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요 부정한 등록은 뭡니까? 절취와 맞죠? 3대3. 무등록자는 형벌만. 그러면 금지행위는 뭘까요? 그죠? 상대적 등록 취소와 3대3. 즉 행정처분과 형벌은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시는 바처럼. 그 다음에 1대1은 있잖아요. 1대1은 다시 절취와 1대1이 있고, 상치와 1대1이 있고, 형벌 사유로만 1대1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취와 1대1은 아까 저기 절대적 등록 취소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무조건 금지하는 게 4개 있죠. 뭐 있더라? 이중 등록, 그죠? 그죠? 그래서 이항이라고 있어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해가지고 절취와 몇 대 몇? 1대1. 상치와 1대1은 정임금이 그랬는데, 자, 요거 뭐냐면 사무소 있죠.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이에요. 그리고 이 금지 있죠. 금지는 3대3이 있고 1대1 있잖아요. 1대1이 뭐 있죠? 매무복거라고 있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관직상투의 짝이죠. 매무복거 이렇게 4개 있어요. 그리고 정이 뭐냐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정보공개거든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망을 이용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죠? 개공들끼리죠. 그러니까 개공들끼리라는 말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누구로부터 받은 정보를 누구에게만 준다?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한해서 하셨죠? 그걸 개공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외에 다르게 차별 공개하게 되면 그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형벌만 1대1인데 이게 뭐냐면, 근데 여기 양도 대여는 동시에 다 걸립니다. 여기 지금 절취라고 되어 있지만 등록증만 양도 대여가 1대1이겠어요? 자격증의 양도 대여도 1대1이 하셨죠? 예. 그러니까 절취 등록 취소를 개공을 중심으로 하는데 자격 취소하고 동시에 뭐라고? 1대1이 하셨죠? 예. 그 다음에 유비표라고 있습니다. 그죠? 유사명칭, 표시광고, 비밀준수규정 위반인데, 유사명칭 그러니까 주어가 뭐겠어요? 개공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렇게요. 표시광고도 뭡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뭐 했을 때? 광고했을 때. 비밀준수는 주어가 누구죠? 누구한테 주어지는 의무죠? 개공 등에게. 품위유지 의무는 개공 소공에게. 구분해야 됩니다.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이 중요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누구죠? 개공 소공이고,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누굽니까? 개공 등입니다. 이 등이 누구죠?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고용인은 자격증 있는 고용인도 있고 자격증이 없는 고용인도 있죠. 자격증 있는 고용인은 뭐라 그래요?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요. 자격증 없는 고용인을 중개보조원 그래요. 두 개를 묶어서 말한다고 등 고용인 그래.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는 자격이 없는 자도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사람 누구라고? 중개보조원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비밀 준수는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모두 뭐라고? 지켜야 돼요.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자 연수 확인은 기억하십니까? 자 연수 확인은 얼마다? 500원. 5번은 뭐라고? 운명 그랬어요. 이겁니다. 개공 소공이 맞죠? 개공 등입니까? 개공 소공입니까? 개공 소공이 연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얼마짜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또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근데 이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한다 할 때 잘 들어봐요.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가 뭐라고? 500과예요. 그러면 소공은 확인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소공이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요? 그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소공 딱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 자격 정지가 기능에 자꾸 이제 습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개공하고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지. 소공은 딱 그럼 뭐가 튀어나온다? 제일 먼저 자격 정지가 기능이 돼.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그 다음에 5번은 뭐라고? 운자와 명자 그랬어요. 운이 뭐예요? 운영 규정 위반이에요. 그리고 공제 사업을 하면 운용 실적 공시하죠.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을 때 명자는 명령을 위반했을 때 개선 명령, 시정 명령, 감독상 명령 아셨죠? 이런 것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일단은 해요. 운명 아죠. 운명. 예.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나오는데 요건 기준이 달랐죠. 50만 원짜리가 있고 3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로 종류가 그죠. 이렇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세 개로 나눠집니다. 50만 원 산에 한번 올라갔다 오면 되죠. 무슨 산? 그렇죠. 표문산에 마면 등반할 때 그랬죠. 자, 표가 뭡니까? 표시광고 명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거 주어가 뭐예요? 개공이. 이거는 개공 아닌 자가 똑같은 표죠.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몇 대 몇? 1대1. 개공이 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 성명을 명시하지 않으면 50만 원이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문자 관련 위반인데 여기에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개공이 사무소 명칭 표시 규정을 위반했거나 5개 광고물에는 성명 표기해야 되죠. 성명을 표기 안 했거나 부칙상의 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썼거나 아셨죠? 세 가지 경우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어가 개공이죠. 그러면 개공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을 쓰면 유사 명칭입니다. 아셨죠? 차이가 그겁니다. 주어가 개공이냐 아니냐는 거. 그 다음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죠. 며칠? 7일 이내에. 그 다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개시 의무죠. 이 손을 잡아요. 그런데 개시 의무 등록증, 자격증, 원본, 보증서, 보수표 걸죠.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는 해야 된다. 생략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반드시. 전에 합니까? 후에 합니까? 후에. 며칠? 10일 이내에. 이전 전 관청에 합니까? 후 관청에 합니까? 후 관청에 합니다. 그리고 이전 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도 누구한테 있더라? 후 등록 관청에 있더라. 반드시 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미설명 미교부. 중개가 완성되게 되면 아셨죠? 의뢰인에게 만다. 공제에 대해서 보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공제 정서를 교부하거든요. 그래서 미설명 미교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자격증 누구한테 반납하죠? 교부한 시도사에게. 며칠?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 잡아요. 그 다음에 휴배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죠? 산에 쓰면 숨 차니까 휴 이렇게 표문산에 등반할 때 개 이 손을 잡아요 휴까지.
됐죠? 그리고 이 양벌 규정은 딱 요 연결고리만 잘 기억하면 돼요. 양벌은 고용인이 있잖아, 그죠? 고용인이 어떤 위반일 때 형벌에 해당되는 위반일 때입니다. 고용인이 어떤 위반? 형벌일 때 양벌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고용인만 처벌하는 게 아니죠. 양벌 규정에 의해서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뭘 가하겠다? 벌금을 가하겠다. 그죠? 벌금형을 가한다 그럴 때 이 벌금이 동일한 벌금입니까? 동조항에 규정된 벌금입니까? 예, 동조항에 규정된 벌금. 아셨죠? 딱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이 아니고 동조에, 그러니까 형벌이 48조 49조잖아요. 그럼 봐봐요. 대답하면 돼요. 고용인이 48조 위반을 했어. 그러면 개공은 최대 얼마의 벌금 받겠어요? 3천만 원 최대. 그 다음에 고용인이 49조 위반했어요. 그러면 개공은 최대 얼마의 벌금 받겠어요? 1,000만 원. 그게 동조항이에요. 48조에 있는 벌금, 49조에 있는 해당 벌금을 주라. 벌금형 선고한다. 근데 벌금형의 선고가 결격 사유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그 등록은 취소된다. OX. 취소되지 않는다. 아셨죠? 요게 포인트예요. 딱 요거. 결격 사유 아니고 절치 아니다. 됐죠? 딱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집안에 양이 좀 많은데 어쨌든 쭉 흘러갈 때 아 그랬나? 라는 정도만 지금은 아시면 돼요. 나중에 이걸 다시 뭐 자세히 다 배우시겠지만 사실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시험 칠 때까지 달달달달 외워야 되게. 예. 그러면 좀 쉬었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있죠? 여기부터 가겠습니다.